약 3년 전에 세금 도둑 잡아라를 비롯한 4곳이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이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 자료들을 받게 됐고요. 무려 17,0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검찰이었던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리 세금이 어떤 식으로 쓰였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대표 맡고 계세요. 하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18년 기억이 저는 나요. 네.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업무 추진비 뭐 등등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 그거를 분석해서 발표하셨었어요. 그때 아마 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9명 등등등에서 한 26명 정도를 적발하셨죠. 네,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허탈해하고 인터뷰하고 이랬던 기억. 이번에는 검찰이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네. 특별히 이번에는 검찰 쪽을 좀 들여봐야겠다 뭐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네,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국회에 대해서 좀 다 이제 국회에서 쓰는 예산이나 정치 자금들 다 조사해서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제 국회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정보 공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보 공개가 잘 안 되는 기관이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네. 검찰이다. 아하. 근데 뭐 최고의 권력 집단이기도 하고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면 정말 정보가 잘 안 나오는 곳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소송도 하고 이 자료 공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우선 특수활동비가 뭐야? 아마 국정원 특활비 우리 그 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네. 아시긴 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특수활동비는 뭐 정보 활동이나 또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 같은데 이제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는 이제 예전에 정보활동, 정보기관이니까 특수활동비를 쓰다가 지금 그게 안보비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기관들이 뭐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뭐 이 국세청이나 경찰청, 검찰청 뭐 이런 곳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본 건 이제 검찰청이고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이니까 네. 수사활동에 직접 쓰게 돼 있습니다. 비밀 뭐 보안 유지 이런 게 네. 필요할 수 있으니까 카드 긁지 말고 현금으로 써라 이런 거예요? 뭐 현금으로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쓸 수 있다. 기본은 카드고. 그렇죠. 국민 세금이니까 예, 우리 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야 되고 기록 남기고. 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최대한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뭐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는 100%다 현금으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라고 돼 있지만 네. 현금이 우선 쓰였군요. 네. 원래 그럼 사용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기록 어떤 건 최소한 남겨야 돼요? 이제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영수증 현금으로 쓰는 경우에도 영수증과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썼는지를 집행 내용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문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아니 현금으로 쓰는데도 보안 유지 위해서 현금으로 쓰라고 주는 건데도 영수증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불가능하면 뭐 확인서 같은 식으로 해서 그걸 근거를 남기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신용카드 긁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의 영수증이 아니라 예.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돈을 수령한 공무원의 영수증도 가능한 거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카드하고는 좀 다르죠.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간에 돈을 수령해서 이제 돈을 쓴 사람의 어떤 영수증 또 그 사람의 집행 내용 확인서를 붙이게 돼 있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 내용 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영수증은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금으로 예, 세금으로 세금이니까요.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금 줄 테니 마음대로 뭐 보안 수사해라 이건 아니란 그럴 순 말씀이에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는 거. 자, 이걸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이번에 들여다본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저희가 소송을 한 기간이 이제 총 33개월인데요. 네. 그 33개월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통째로 대검찰청 기록이 없는 상태였고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다음 그 기간 동안 74억을 사용했는데 네. 74억에 대해서 단 한 장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안 남겼다고? 거기에 대해서 합니까? 이제 대검찰청에 계속 이제 이게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찾아봐라고 했는데 예. 대검찰청은 계속 이제 없다. 없다? 우리가 가진 건 다 드렸다.
이게 이제 지금 해명인데 해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니 4개월간 74억을 쓴 내역이 없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무단 폐기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 진짜 없는 걸 지금 숨기고 안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여러 번 무단 폐기한 거 아닌가? 여러 번 찾아보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없다고 하는 걸 봐서는 무단 폐기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 4개월치 빼고 이제 29개월치를 들여다보신 건데요. 그 기간을 제가 누가 총장이었나 보니까 김수남 총장 때가 2개월, 문무일 총장 때가 24개월, 윤석열 총장 때가 이제 뒤에 2개월 이렇게 되네요. 네.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때 특활비. 총액은 292억입니다. 292억. 예. 자, 292억을 많기도 참 많네요. 29개월 동안 어떻게 썼는가를 들여다본 분석한 결과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소감, 총평은 어떠셨어요? 뭐 이제 저희가 어제 그냥 키워드를 뽑으면 이제 뭐 흥청망청, 뭐 엉망진창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흥청망청, 엉망진창. 그리고 좀 그동안 논란이 많이 했던 검찰총장 통치자금 실체가 좀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아, 흥청망청, 엉망진창, 검찰총장 통치자금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특징들이 발견됐습니까? 일단 이제 292억 중에 이제 54% 정도 되는 156억은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더라고요. 또 이제 그 156억 중에 또 80억은 일선 검찰청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돈이 이제 흐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기적으로 나가는 156억 중에서도 75억 정도는 특정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찾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달 초에. 아, 매달 초에 15명이요? 현금으로. 누구예요? 그 15명은? 15명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고요. 안 나와 있다고요? 예,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주요한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 나눠주는 거면 계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월 초에 현금으로 찾아가고 그 현금으로 찾아가는 액수가 뭐 많을 때는 한 사람이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매달 그렇게 찾아가는 15명이 있어서 제가 어제 뭐 의문의 15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누가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지는 좀 나중에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기록 안 남기면 누가 가져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령증은 한 장 있지만 어쨌든 그거 다 가려놔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지. 아, 수령증은 있어요? 수령증이 있으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은 남아 있는데 이제 사람 이름을 가리다 보니까 지금 사람 이름을 가리고 제출했다 정보를.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말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92억 중에 156억은 정기분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136억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검찰총장이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었고요. 저 정기분으로 그러면 나가는 것들은 다 각 지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정기분 중에 80억은 지검으로 간 게 확인이 되는데 75억은 확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5명. 15명은 확인이 안 되고요. 80억 5천만 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돼서 나갔습니까? 그거는 계좌 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검, 지청, 고검으로 계좌 이체가 되고 그러면 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아서 다 현금화해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다 100% 쓰는 걸로. 이게 특활비인데 정기적으로 저렇게 계속 나갔다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죠. 안 맞죠. 왜냐하면 그 수사 활동에 대해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나가고. 아니 뭐 매달 특수 수사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아예 뭐 월급처럼 기본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근데 이제 이영렬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 4월에. 그래서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이제 면직이 됐다가 그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판결문이 있는데요. 그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저렇게 받은 돈 중에 일부는 뭐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건 사실 수사활동에 썼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정기지급분이 과연 수사활동에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뭐 월급처럼 뭐 월급 대신 나가는 느낌의 사용도 있었습니까? 월급이라고 뭐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당 부분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로는 쓸 수 없게 되는데 업무 추진비 용도로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해서 재판에서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서 정보를 다 받았는데도 그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네요. 막 가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사람 이름하고 이제 그 집행 명목, 구체적인 집행 명목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뭐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서나 기관 이름까지도 다 가려 놓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밝혀낸 부분도 있고 아직 덜 밝혀낸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이 이제 임의로 쓸 수 있는 136억 정도가 있는데 네. 그 돈 중에 상당수가 좀 뭐 아까 제가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보았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었었고요. 지금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2017년 12월 19일 날 1억 5천만 원이 저렇게 현금 수령증 한 장만 남기고 누군가가 받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수증 이렇게 써 있고 네. 일금 1억 5천 원정 위금액을 예. 정의 영수하면 누군가 영수한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네.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네, 2017년 12월 19일 또 가려져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12월에 13억을 썼는데요. 검찰총장이 쓰는 것만 13억을 썼는데 네. 지금 보시면 4억 1,100만 원이 또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나갑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일선 검찰청으로 지출이 된 건데요. 일선 검찰청. 예, 그 64개 검찰청이 지출된 예. 건데 12월 초에 한번 정기분이 나갔습니다. 예. 근데 12월 26일 연말에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13월에 특수활동비냐 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연말에 돈이 아마 남은 것 같고요. 남은 특수활동비를 또 한번 뿌려준 아까 뭐 1억 5천만 원도 누군가에게 주고 또 이렇게 4억 이상을 또 나눠주고 일종 연말에 돈잔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남은 거 거죠. 소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아니 진짜로 특수한 그때 갑자기 특수한 뭔가 수사가 있었을 수는 그렇게 없나요? 보기는 힘들죠. 연말에 그러니까 아마 남은 돈을 그냥 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 흥청망청 쓴 것 같고요. 그래서 흥청망청이 아니냐 이 네.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또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표현드린 거는 이제 이게 집행 내역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장부처럼 돼 있는 게 있고 뒤에 영수증 아까 보신 것처럼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써준 영수증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장부에 있는 집행 내역하고 영수증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중정부잖아요. 일종의. 아니 증빙이 뭐 누락되거나 뭐 뭔가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문무일 전 총장 시절에 저희가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1억 9천만 원 이상이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돈을 쓴 내역하고 뒤에 거긴 영수증 있는데 영수증은 비었어요. 네,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대검찰청은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도 장부하고 증빙이 안 맞는다는 거 그것도 2억씩이나 안 맞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영수증을 못 붙일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그래서 없다. 예, 어쨌든 확인된 건 2억이 빈다는 겁니다. 비고 또 사실은 이것 외에도 이 집행 내역하고 영수증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제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살펴본 건데도 이런 내용들이 네. 지금 있고 29개월치만 가지고도 이런데 이게 다 들여다보면 어떨까 좀 겁도 나고요. 예, 국민 입장에서 이게 다른 기관은 또 어떤가 막 이런 생각하면 더 머리가 아파지네요. 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정보 공개된 자료나 또는 법원 판결문 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도 증빙을 남기고 있고요. 쓰려면 이제 미리 집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결제받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은 더 특수한 수사들 네. 많이 할 텐데 거기도 영수증은 남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경찰청의 어떤 지침은 저희가 공개받아 가지고 봤더니 거기는 그래도 뭐 사전에 사용하면 사후 정산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사전에 아니면 계획서를 올려서 결제받게 돼 있습니다. 결제도 받고. 네. 근데 검찰은 그야말로 현금 수령증 하나만 남기고 거액을 받아가는 수령해 가고. 형태고 그 받아간 돈이 어디서 쓰였는지는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현금 수령증이에요. 네, 현금 수령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을 받았다는 수령증만 김현정이 받았다만 있는 거지 제가 어디 썼는지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누락된 겁니다.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네네. 와, 그렇군요. 그리고 뭐 폐기된 것도 있고 뭐 누락된 것도 있고 이런. 물론 정말 비밀 수사, 절대 뭐 어디 썼는지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수사로 쓴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292억을 그러니까요. 29개월 동안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이게 진상 규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15명이 매달 거액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된 영수증 왜 누락된 건지 왜 금액이 안 맞는지
그리고 폐기된 기록은 왜 폐기됐는지 좀 진상이 규명되면 그게 따라서 좀 제도 개선도 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수사 싶습니다. 의뢰합니까? 이게 검찰 조직에 있는 문제라서 검찰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국회가 진상 규명을 최대한 해보고 아하. 국회가 만약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게 사실 기록 폐기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특별 검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내용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